일렉트릭 브롬톤 구입하셨어요? 국내 24년 6월 1일부로 한국 KC 인증이 통과돼서 삼바더 스포츠와 제휴된 공식 판매점에서 일렉트릭 브롬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일렉트릭 브롬톤을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말지, 그리고 구매하게 된다면 어떤 모델을 그리고 구매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주행 성능과 배터리 성능, 그리고 또 전용 앱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전용 가방이 또 출시됐습니다. 그 전용 가방 3종에 대한 간단한 리뷰, 마지막으로 제가 투닝한 추천 용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렉트릭 브롬톤 살까 말까 망설이고 계시죠? 일단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본형으로 출시하는 일렉트릭 브롬톤 C라인 4단은 605만 원에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브롬톤 가격이 이제 비싸지고 있죠. 근데 과연 그 가격을 지불하고 일렉트릭 브롬톤을 탈만한가? 라는 질문을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저는 탈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어떤 일렉트릭 브롬톤을 구매하면 좋은지 제가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브롬톤의 가장 중요시되는 선택의 요건은 첫 번째는 예뻐야 된답니다. 색상은 개인적인 취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색상이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색상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막상 사러 갈 때면 또 실물을 보면 또 그 색상이 또 바뀌게 되고 실제 판매샵에서 없는 색상을 또 찾기 때문에 쉽게 구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많은 사진들을 보고 색상을 좀 고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색상은 개인적인 선호도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추천드리긴 어렵지만 첫 번째 색상을 고르는 기준, 내가 안 가져본 브롬톤 색상이 가장 좋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나커 계열 두 종으로 나오고 있고 일반 모델 색상이 5가지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색상 고를 때 이번에는 아무래도 블랙 에디션 모델 형태로 나오고 이제 메인 프레임 자체가 무광으로 나옵니다. 프레임들도 무광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전체 다 무광이면 좀 밋밋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나커 계열 쪽에 생각이 있었고요. 이제 블랙 나커와 이제 플레임 나커 이 두 종으로 출시가 되죠. 개인적으로 에메랄드 나커와 이제 블루 나커가 출시되지 않은 부분은 좀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C라인 4단으로 나왔던 점, 그리고 그래도 나커 계열이 있다는 점. 물론 가격은 40만 원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 모델이 605만 원이고 나커, 즉 프리미엄 컬러는 645만 원, 45만 원이 추가되고 또 기본 컬러에서 50만 원 추가하면 655만 원이면 12단 모델을 살 수 있습니다. 12단 모델을 살까? 4단 모델을 살까?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브롬톤의 기준은 예쁘고 가벼워야 됩니다. 예쁜 색상은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플랫 나커 가져보지 않은 색상, 그리고 아무래도 메인 프레임이 유광인 색상을 고르는 게 질리지 않고 오래 탈 것 같아서 플랫 나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단도 사실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동안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제가 시승을 해보니까 저에게는 순정 6단의 좀 개선된 모델 같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저는 순정 6단을 갖고 있어도 그렇게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잘 타지 않습니다. 4단을 제가 P라인 때 2년 전에 나와서 첫 구매를 하고 4단을 탔을 때 만족감이 좋았고, T라인도 12단보다는 4단이 좋아서 4단으로 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볼 때 이번에도 12단보다는 4단으로 선택했습니다. 무게는 일단 홈페이지 제어는 한 1.6kg 정도 차이 난다고 보는데 실측한 결과 한 700g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모델들은 엠바 형태의 렉이 포함된 이른바 예전으로 따지면 엠바에 렉이 포함된 모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버라든지 시클램프는 기존 C라인 걸 하고 있고요.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C라인 4단이 구현된다는 점입니다. 브롬톤에서 나는 6단이 좋다. 그러면 저는 12단을 고르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순정 2단이나 4단이 좋다. 그러면 4단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모델을 고르고 한번 타보시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렉트릭 브롬톤을 지금 제가 현재 200km 정도 탔는데 결과를 얘기하면 사셔도 됩니다.
전혀 다른 브롬톤입니다. 제가 지금 브롬톤들을 타면서 사실 P라인이 나왔을 때는 기존의 C라인에서 외장 다단화한 기분 정도 느꼈다면 T라인 나왔을 때는 거의 혁명적이었습니다. 승차감, 주행감, 전부 달랐습니다. 그리고 뭐 결국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경량, 정말 가벼운 무게의 프레임을 제공하기 때문에 너무나 만족했고 현재까지도 T라인은 5kg대를 만들어서 계속 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영구 소장 각입니다. 사실 예전에 그 브롬핏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폴바이크라고 하는 저는 사실 전동화를 시켜서 한 4년 정도 5, 6년 전까지도 타고 다녔습니다. 자출을 위해서 타고 다녔고요. 물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불편함을 느꼈던 것 때문에 이제 브롬핏, 폴바이크를 도합 총 3번 했는데 다 판매했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주행계를 설명드릴 건데, 그러면 폴바이크라고 하는 예전에 그다음에 브롬핏이라고 하는 모델들, 이른바 일반 브롬톤의 전동화를 시킨 모델과 이번 일렉트릭 브롬톤의 주행계는 진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첫 번째 차이입니다. 안정성입니다. 그 안전성이라는 게 안전이 아니라 안정성입니다. 실제로 25km, 30km를 넘어가게 되면 모터의 리밋 제한이 25km 국내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모터가 앞바퀴를 좀 이른바 잡는다는 표현처럼 뭔가 나가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터 개입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 불만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사제로 제작하다 보니까 물론 많은 배선 작업들이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PU갈 버전 노우라커에 했던 저기 브롬핏 같은 경우는 꽤 디자인적으로도 배선 처리가 마음에 들었지만 결국 그래도 사제 배선은 지저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원 충전하는 시스템이 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뭔가 선을 분리해야 되고 가방을 또 떼야 되고 아무래도 분리 과정과 결착 과정에서 번거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이 뭐 시한성은 좋다고 하지만 실제 정보하고 좀 약간 다른 부분, 불필요한 정보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뭐 계기판에 대한 선호도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일렉트릭 브롬토를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허브 저항성이 25km가 넘어가면 전원이 차단된다. 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원은 공급되고 있겠죠. 하지만 전혀 일반 브롬톤과 타는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터리. 이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캐리어 블록 시스템을 배터리 이른바 컨트롤 박스로 만들어서 로그 기록이 남게 하고 그쪽으로 전원 공급을 하는 이 방식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충전 방식도 그냥 가방을 탈착해서 충전하면 되고 브롬핏과 폴바이크 그다음에 또 히든 파워라고 대표적인 게 있죠. 그것들은 배터리를 충전할 때 몇 프로 충전이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완충이 됐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충전 중인가 이 정도만 알 수 있었던 거에 비하면 이거는 뭐 그냥 갖다 꼽으면 그리고 충전 중에 보면 내가 현재 몇 표로인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지금 주행기를 이제 설명하면서 비교점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브롬핏이나 사제 전동화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제 전동화하고 일렉트릭 브롬톤의 가장 큰 차이는 25km에서 30km를 넘어갈 때의 자전거에 대한 내구성의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일반 브롬톤을 사제 전동화를 하게 되면 뭐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많이 타고 다녔고 자전거가 부서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의 피로도가 그대로 충격이 다 몸에 전달이 됐고요. 실제로 헤드셋 풀림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뭐 킹으로도 바꿔봤고 뭐 헤드셋을 맨날 조여도 받고 했지만 결국 헤드셋 풀림이 있었습니다. 실제 일렉트릭 브롬톤을 제가 200km 타면서 느낀 거는 이건 전혀 다른 승차감인데?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핸들포스를 변경하려고 삼바다 측에 문의를 해보니 제조사가 전혀 다른 시스템, 전혀 다른 포크 강성과 핸들포스 강성, 그리고 메인 프레임의 연결 부위로 만들어져서 교체를 권하지 않더라고요.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안정성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폴바이크, 브롬핏 너무 좋아했지만 주행 시에 덜덜거리는 느낌, 자전거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가장 싫었고요. 실제로 이제 사제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캐리어 블럭이 이제 일렉트릭 브롬도 나와서 기존 가방을 달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실 전용 가방이 벌써 3종이나 출시됐고요. 전용 가방이 배터리를 장착한다고 보면 기존의 사제 전동화도 뭐 미니오백, 그 다음에 S백 이 정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결국 거의 그 미니오백이나 S백에 넣어갖고 다녔는데 이번에 일렉트릭 브롬톤이 기본을 제공하는 게 미니오백 크기보다 더 작습니다. 너무나 디자인도 예쁘게 나왔고요. 그리고 S백으로 나오는 것도 수납 공간도 정말 알차게 만들어졌습니다. 디자인도 이쁘고요. 그리고 폴딩 바스켓백도 전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무슨 싸제 가방을 못 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까? 그건 그냥 하는 얘기들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이 단순하게 그 충전기를 넣어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가방 자체가 전원 공급 장치하고 연결하는 커넥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모델 그거를 제가 실제 주행해 보니까 0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습니다. 4단계까지 있고 2단계로 제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회사가 그 한 30km 편도, 그리고 제 미벨 친구가 편도 40km 정도 됩니다. 저는 이제 일단 회사만 2단계로 갔다 왔는데요. 배터리가 남았습니다. 뭐 한 칸 정도는 남았고요. 이제 미벨 친구 40km, 즉 왕복 80km 했을 때는 집에 거의 다 와서 배터리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배터리 환경이 핸드폰도 충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나이트까지 사용하고 있었고, 그 가다 사다 멈추는 게 아니라 자전거 전용도로 같이 계속 달릴 수 있는 거라면 에너지 효율, 이게 배터리 효율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는 최소한 그 재원상에서 35km에서 70km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3단 50%일 때 30km 정도를 달려봤는데, 그때 배터리가 이제 그 한 10% 정도 남아 있는 걸 보면 3단으로 타도 50km 이상은 확보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불만족스럽지 않고요. 그 기본으로 제공되는 배터리 충전기 자체도 앞가방에 깔끔하게 수납되는 형태입니다. 뭐 언제든지 갖고 다니면 됩니다. 그 200km 타면서 제가 느낀 거는 자전거가 좀 무겁다? 사실 순전 6단 저희 집에 있거든요. 그 플렉에 거의 13.5kg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 C라인 4단 일렉트릭 브롬톤 배터리 포함 무게가 순정 6단하고 무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못 들고 다니는 무게가 아닙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근 3kg 정도 되기 때문에 떼게 되면 브롬톤 자체가 12kg대, 즉 우리가 많이 들고 다니는 저기 L형이나 R형의 무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일렉트릭 브롬톤에 대해서 이제 튜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전기 브롬톤이기 때문에 경량을 하는 게 어떨까, 리어렉 부분도 티탄으로 바꿀까 했지만 이 전기 브롬톤을 타다 보니까 티탄보다는 C라인이 안정성을 더 보장한다고 제가 느꼈고요. C4도 티탄 C4로 바꿀까 아니면 카본 C4로 바꿀까 했지만 순정 C4가 그 충격들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뭐 경량의 순서들이 뭐 크랭크 바꾸고 휠셋 바꾸지만, 휠셋은 뭐 사실 뭐 바꿔봐야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모터가 달려 있으니까. 그러면 크랭크는 이게 이제 그 토크 센서라고, 내가 밟는 힘에 따라서, 페달을 밟는 힘에 따라서 전기 개입이 결정되는 형태입니다. 이 토크 센서는 내가 밟는, 페달을 돌리는 힘에 대한 반응인데, 이것도 정말 대박입니다. 내가 돌리지 않으면 바로 전원이 차단되고, 돌리면 바로 전원이 들어오는 이 민감성이 사제 전동하고는 너무 달랐습니다. 사실 바꿀 건 없고 페달 정도 교체를 했고요. 핸들바는 제가 좀 낮은 포지션을 원하기 때문에 나이저바로 바꿨는데, 뭐 다시 그 순정 M바로 원복을 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추천하는 액세서리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브롬톤 순정 안장 참 편합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브롬톤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좋아하는 브룩스 안장을 그동안 경량하느라고 못했지만 이거는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룩스 안장에 깔맞춤을 하기 위해서 브룩스 그립도 제가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용품으로 있던 그 순정 그 마라톤 타이어를 올모션 마라톤 타이어로, 플레임 낙하고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제 변경을 했고요. 또 이제 뭘 했나? 이주일은 사실 끌바를 순정 이주일도 끌바가 됩니다. 뭔가 덜 그럭거리는 느낌, 그리고 플라스틱한 느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른바 가심비라고 하더라고요. 가심비를 위해서 H&H로 바꾸게 됐고, 이제 순정이 68mm인데 H&H가 70mm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끌바에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70mm로 두 쌍을 사서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거의 뭐 추가로 구매한 거는 뭐 선글라스를 넣기 위한 뭐 안장 가방 정도. 저는 원래 자전거 탈 때 핸드폰을 달고 다니지 않습니다. 일단 핸드폰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핸드폰을 거의 보지 않고 다녔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다뤄봐야 달릴 때 거추장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일렉트릭 브롬톤은 전용 앱 제공으로 이제 속도라든지 거리라든지 그리고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핸드폰이 달려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정보 활용도 좋고, 이제 브롬톤에 핸드폰 달고 다닐 때 늘 고민이었던 게 배터리 부담 때문에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전용 배터리에서 그 USB-A 단자로 핸드폰 충전할 수도 있고, 뭐 고프로 충전할 수도 있고, 뭐 가면을 충전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부담 없이 이제 핸드폰을 달고 다니려고 원래 쿼드락을 알아봤다가 이제 픽 디자인이라는 제품을 전부터 눈여겨봤는데, 이게 진짜 써봐야 합니다. 이 픽 디자인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제가 픽 디자인을 보여준 모든 사람이 다 지금 픽 디자인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픽 디자인과 쿼드락 조합을 하는 그 방법을 알게 돼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올린 다음에 쿼드락과 픽 디자인을 조합해서 저만의 거치대를 만드는 법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릭 브롬톤이 6월 1일 날 출시돼서 이런 영상을 바로 남기려고 했지만 왜 5일이나 지난 시점에 이 영상을 남기느냐? 사실 저도 처음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좋은지 사실 뭐 살 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브롬핏을 만들고 나면 처음에만 좀 재밌다가 그 스로틀 이른바 눌러서 오토바이처럼 가는 기능 때문에 이건 자전거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반응 민감성, 그 페달 돌릴 때 파스가 제공을 했지만 페달을 돌리지 않아도 아직 전기가 유지돼 있고 페달을 돌려도 바로바로 반응이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사실 만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행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일렉트릭 브롬톤도 그런 상황이 오면 혹시 팔아야 되나? 해가지고 사실 반신반의했지만 지금 5일 지난 시점, 200km 탄 시점 저한테 일렉트릭 브롬톤이 어떻게 물어보신다면 그냥 다른 브롬톤입니다. 지금 저는 사실 브롬톤을 15년 가까이 매년 한 대 이상 구매하고 경량화 투닝, 다단화 투닝, 뭐 드레스업 투닝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브롬톤만큼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 그 취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가 얘기 드립니다. 저 브롬톤 홍보대사는 아닙니다. 개인 만족이고 자기 만족입니다. 이 유튜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봐주면 좋고 안 봐도 괜찮습니다. 제가 저 삶을 위한 기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그 순정 2단, 6단, 외장 다단에 했던 브롬톤을 저는 하나의 묶음, 그냥 좀 더 가볍고 좀 더 다단화돼서 기어비가 폭넓은 브롬톤의 느낌이었다면 T라인 때부터는 전혀 다른 승차감의 브롬톤, 그리고 올 티탄이라는 그 감성을 제공했고 일렉트릭도 기존 브롬톤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브롬톤에 그냥 모터 달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일렉트릭 브롬톤 펌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50입니다. 제 무릎을 아껴야 될 시기도 있고 마음 먹고 타지 않으면 장거리 나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장거리의 부담 이런 것들을 전기 브롬톤을 타는 그 순간부터 정말 그 부담이 솔직히 심리적인 부담은 정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겁다. 이게 뭐 제가 5kg대 T라인 갖고 있다 보니까 걔랑 비교하면 당연히 무겁죠. 근데 자전거가 들고만 다니는 건가요? 자전거는 타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탈 때 즐거운 게 진짜 자전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전기가 들어가는 브롬톤 이제 타볼만 하실 겁니다. 새로운 정보 있으면 여러분들께 내용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